それは終わった後に。まずじゃあ終わった後聞いていただくことで。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Recording in progress. 会場であれですよね、今年守る会結成からちょうど30年。 30年ですか。はい。だから私たちという会会カンチャルマンさんのちょうど30周年の記念の総会の時に、話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すね、これね。예, 그럼 간절한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알겠죠? 화면에会場のモニターではカンチョロマさんの顔を映し出ってますね。見えてます。見えてます。じゃあ一つはいはいしたらいいですか。예, 그럼 会場の方は向こう見えなくてもいいですね、こっちはね。音声。あ、そうか、孫さんと一緒になっちゃうね。そうだからね、そうは映る必要ないから、カンチョロマンさんだけスポットライトっていう機能でね、あ、いけました。できた。そう大きく映してね。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초란사 들리세요? 예, 예, 들립니다, 예. 예, 그럼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일단 북한의 내정 실정에 관해서 평양 24시로 말씀하시는 것 위주로 예. 여기 북한의 인권에 관심 있는 이 지키는 모임 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예. 그리고 특히 관심 있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국 사람들이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그 후에 간단한 스피드나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통역을 누가 하십니까? 아니면? 통역은 소유무게가 할게요. 통역. 아, 그래요? 예.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皆さんこうしてお会いできるのは本当お久しぶりです。 오강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도 야마 교수님도 계시고 오강 교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서울에서 뵙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ご覧拝見しますと小川先生もいらっしゃるし山田先生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で小川先生は来週ソウルでお目にかかる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 예. 저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는 30년 지나고 왔고요. 제가 20대 때 이제 우리 오하 교수님 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세월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예. 本当に歳月の流れがあるので、私が韓国に訪問したのがもう20代の時ですが、その時に小川先生にお目にかかりました。もう30年経って、私も50代ですから、本当に歳月は無常なものだと思います。 이제는 북한 정권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과거에 경험했던 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97년도에 대규모 아사인 고난의 행군대가 비교해 봐도 지금이 아마 최악의 위기 상태,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私が当初思ったよりも、北朝鮮の政権というものが、だいぶ長らいましたね。で今現在北朝鮮の状況はといえば、97年当時の大飢饉、苦難の興奮の時期よりもひどい状況で、北朝鮮の住民にとっては大変な苦痛の時にあると思います。 지금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이제 팬데믹이 이제 다 해제가 됐는데 북한은 여전히 지금 내부 세계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2019년도 말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진핑이 한 100만 명의 중국인들을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때 김정은이 양덕 온천, 금강산을 이제 다시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중국인들이 못 갔죠. 이것 때문에 이제 김정은 본인도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인들의 대규모 관광을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저도 이제 궁금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コロナから3年経ちまして、一旦そのパンデミックへの対応を解除したはずなんですが、それでもまだその外部に対して門を開けてないと、北朝鮮で当初、そのコロナが弾ける前、2019年末に習近平が金正恩に約束してくれたことがありまして、それはその10万人の中国人の観光客を北朝鮮に送り出してあげるよ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それで金正恩は南の温泉とか、あと金剛山に投資しまして、だいぶお金を投じて開発を進めたんです。で、そのコロナのためにその観光客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くて、だいぶ損をしてしまった。で、ようやく今もコロナが明けて、本来であれば中国からの観光客も受け入れて、その投資を回収したいはずなんですが、ジョンウンはまだ国を開けてないと。これは何でなのかということが私にとってはちょっと不思議で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북한 내부를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끝난 코로나 3년간의 어떤 북한 내부의 실태가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하사했던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중문인데, 과거의 대규모 아사 때와는 달리 코로나 3년간의 북한의 대규모 죽음은 전혀 이제 해자가 되지 않는 게,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과거의 고난의 행군을 대비해서 준비를 이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この3年間、私たちも複数の北朝鮮の内部に通じているものとコンタクトをして、どういう状況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が、大飢饉でプナム行軍の時期に300万人餓死したというのに比べても多くの人が実は死んでいると。ところがなぜその惨状が国際社会に漏れてこないのか、人口に感謝し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これは金正恩体制がそのような事態が起きるということを想定して、だいぶ徹底した準備をしてきた、そのせいではないかと見ていま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북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인민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인민군 트럭들을 이제 수백 대를 동원해가지고 인민군대가 직접 이제 약국을 통제해서 약을 배분하겠다, 전국에.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대가 코로나 방역에 순복이 돼서 군대가 다 처리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그때 이제 인민군 군인들이 이제 십자 표시를 달고 차를 타고 막 현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 예. 北朝鮮のニュースで報じられて、日本でももしかしたらその様子が伝えられた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コロナ貿易のために朝鮮人民軍を大挙動員して、トラック数百台に薬等を乗せて、でそのトラックには赤十字のマークをつけてですね、コロナ貿易に朝鮮人民軍が先導隊として投入されて、人民のために奉仕してるんだというような様子を北朝鮮のニュースで流していたと思います。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했는데, 그 김정은이 그렇게 인민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에 동원시킨 이유는 시체 처리반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300만이 죽을 때에는 시체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뭐 일주일, 열흘씩 막 그 기차역에 막 시차가 늘리고 온 나라
살리는 이제 그런 환경을 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고난의 행군 때의 끔찍함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순간 바로바로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해서 화상터에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을 포함한 각 도의 화상터를 크게 설치를 해서 죽는 사람들을 이제 신속하게 인민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이제 이걸 처리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れ、実際のところ何をやっ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を探りますと、これは軍隊を大挙投入して、迅速な死体の処理をしていた。かつて苦難の行軍の時には、死体がそのまま駅の方に集められて、そのまま1週間、10日、そのままさらさ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事態があって、それが人々の目に入って、多くの人が死んでいるぞということが、人口に書いて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こから教訓を得た金正恩は、今回のコロナ事態では軍隊を大挙投入して、そして各地に、火葬場も新たにまたは拡張して設置して、死体が出たら迅速にそれを運んでどんどん処理した。したがって人々の目にあまりその死体が転がっているという状況が目に入らない、視覚的にそういうものが目に入らないように迅速に処理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 김정은이 이제 평양에 종합병원을 이제 짓다가 이제 도중에 또 이제 중단했는데 본인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이런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게 자기가 굉장히 한탄스럽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연세가 있거나 중증병에 걸린 경우에 신속하게 이제 혈압이나 이제 그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응압병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근데 그 응압병실이 있는 병원이 북한에는 봉화진료소, 그러니까 김정은을 포함해가지고 최고 지도부가 가는 그 봉화진료소를 제외한 전체 병원에 응압병실이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합병증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응압병실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무더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正恩になってから平壌に総合病院建てましたが、外観は建物としては建ちましたけれども、中の設備等がちゃんと入らなくて稼働はし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金正恩本人が言ったことは、自分の代になるまで、こうした総合病院一つまともに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実に嘆かわしいことだということは、ジョン自身の言葉としてそういうことを漏ら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おります。でそのコロナにかかって、酸素のパーセンテージが大きくしたとか、そういう高齢者や、基礎疾患を持っている者に対する応急措置をできる施設というのが、実のところ、平壌のコンファ診療所、これは幹部のための、特権的な医療施設ですけれども、そこ以外には北朝鮮にほとんどない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コロナにかかって多くの人たちがそのまま死んでいったんではないか。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각 도시별로 이제 코로나 증세가 보이는 사람들 임시로 이제 구급해놓고 30일 이상씩 이제 그 격리를 시켰는데 이 각 도시에 설치된 그 격리 시설에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설에 코로나 환자들을 대규모로 이제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격리 시설이 완전히 이제 뭐 사망자 숙소 같은 이제 그런 생지옥으로 변했다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あと全国にそのコロナの症状を呈した人たちを隔離する施設というのを建てまして、でそこに30日というタームで、そうしたコロナ症状がおぼしき人たちを隔離した。でそこにまともに食事と医療との手当もないものですから、そこで多くの人が亡くなっていったという情報を入手しております。 현재 북한이 이제 중국인들을 상대로 관광객은 물론이고 무역하는 사람들의 평양 진입을 막고 있는 이유가 중국인들이 북한에
안에 진입할 경우에 그 내부의 불만이 폭발해서 북한 정권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내부 통제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でまあ、コロナ3年を経て、貿易体制解除、いまだに中国人の観光客はもとより、その貿易で北朝鮮と行き来するものの出入りさえ受け入れてないのはなぜかというと、まあ、そうした中国人が入ってくることによって、北朝鮮の内情というのがもう漏れる、で人民の不満に火がつく、こうしたことを北朝鮮当局は恐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推察している。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좋아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희망을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민심이 돌아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핵 무기 뭐 이런 개발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민생에는 거의 이제 신경을 이제 안 썼죠. 이런 결과가 이제 코로나 3년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거의 이제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このコロナ3年を経て、北朝鮮の人々の民心は完全に、金正恩から離れて、もうその金正恩政権を肯定的に見る人たちはほとんどいないということに、北朝鮮の人々は、苦難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苦しい間にミサイルとか核には引き続き莫大な投資をしながら、民生の方には手こ入れを金正恩が一切していない。で、北朝鮮の人々のこの憤り、憤怒というのはほとんどもう爆発寸前まで溜まって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반동문화 배교법이라는 게 나왔고 청년 교양법이라는 게 나왔고 조선어 보호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법들이 나온 배경에는 바로 이제 북한 내부의 민심이 더 이상 이제 그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궁금한 동경,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를 내부 세계의 힘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부의 반체제 세력들의 이런 이제 그 내부 반란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압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휴대폰 메시지를 강제로 검열을 한답니다. 메시지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오빠, 뭐 자기, 그리고 뭐 이런 한국에서 쓰는 말 파이팅 이런 말을 쓰는 메시지가 발견되면 또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한다든지 제가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나 뭐 해외 드라마들을 볼 경우에 이제는 뭐 가차 없이 총을 이제 소화하고 있고 또 배포자는 이제 가족까지 다 수용소에 집어넣는 이제 그런 이제 막다른 골목에 통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皆さんご存知の通り、北朝鮮はその外部からの情報流入の取り締まりに躍起になっていて、その反動思想文化、排撃法とか、戦時教養学法法とか、平壌文化法保護法だとかっていう、ですね、呆れた法律を立て付けに作ってはですね、北朝鮮の人たちがそうしたその韓国、中国の党の外に触れるというものを取り締まろうと今躍起になっています。で、例えばその若い人たちが使う携帯電話、そこでやり取りしているメッセージまで検閲を加えて、そこでその韓国で使われるようなボキャブラリー、例えばオッパーとか、チャギーとか、あるいはファイトというようなボキャブラリーがあると、その携帯電話を没収してしまうとか、あるいはその韓国ドラマを見た者たちを処刑する、それを廃棄した者はその家族を収容所にするといった取り締まりに躍起になっている。
나타나면 더 이상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 곳곳에서 보위원들을 이제 비공개로 테러하는 행위들 이게 북한 내부에 뭐 일단 문서에 나와 있는데 이 반동 세력들이 보위부 또 이제 사회안전원들 이 경찰들 이 개별적인 보복 행위들이 이제 집중해 가지고 이런 보안 기관원들이 스스로 이제 그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무장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해서 혼자 다니지 말고 두세 명 이상씩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내부의 지침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의 그 보위원이나 그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다니다가는 이제 맞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제 그 기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명 이상씩 이제 함께 다닐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북한의 치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通訳し問われたのが一つ、北朝鮮内部でも反体制の動きというのが盛んに起きていて、それがその外部の力、アメリカや韓国の力と連携して内部で事を起こそうというような動きがあって、それに対するその取り締まりというのも行われていると。ところがこの北朝鮮の人たちがそうした当局による取り締まりにそのまま組み敷かれるのではなくて、それに対して対抗する動きっていうのが起き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最近その保衛部とか、あるいは社会安全省の、社会安全院ですね、警察官、そうしたものに対して報復を加えるという事件が頻発していると。特にこの保衛部員、自分たちを取り締まって痛みで出した人間に報復して暴行を加える、殺し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頻繁に起きているがために、今、保衛員や社会安全員に対して内部指針が降りてきて、常に武器を携帯し、武装を解除してはならないと。で、一人で歩くなと。複数でチームで組んで外に出ろという指針が内部からも下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ります。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관련돼서 이제 그 핵심 후계자 문제를 포함해서 권력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가 쭉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뭐 새로 이제 중국에 나오는 북한의 관리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후계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つ目に今トピックとして、後継者問題についてちょっとお伝えしますと、娘の金樹栄っていうのをだいぶ表に出して露出させてますから、そこに関心が集まってますけれども、私が最近北朝鮮から出てくる比較的高いポジションにいた方々の話を聞いて、その金樹栄を後継者だと考える人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で、私自身も金樹栄はおそらく後継者ではないの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김주애를 이제 김정은 옆에 붙여서 김정은이 다니는 여러 가지 행사장에 이제 붙이게 한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이제 현송월이하고 김여정이가 짜고 김주애를 항상 김정은 옆에 붙이게 했는데 그 이유가 김정은이가 이제 아주 딸만 보면 꼼짝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는 이제 그 노동당 39호실 전일춘 실장의 사위인 이제 그 류현우 대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유 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기네도 주애가 아기 때의 김정은이가 안고 나와서 간부들하고 같이 만난 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김주애를 그렇게 김정은이가 좋아하고 김주애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막 마음이 막 풀어지고 막 웃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なぜ
その金樹栄を盛んに公式行事に連れて露出するようになったのか、実はそうなったのは、ヒョン・ソンウォンとキム・ヨジョンが仕組んでのことが、最近韓国に亡命してきたリュウ・ヒョヌ大使、この人は中東の方でいた方なんですが、この人は金正日、金正恩の金庫番39号室のトップだったソ・ミエチュンという人の娘婿です。その意味で権力革新の一人であって、金正恩をめぐる動きについてもかなりいろいろ細かい話を知っている。その人と最近会って細かい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幼い頃の金樹栄をジョンが盛んに連れてきては幹部と一緒に合わせていたと。で、金樹栄がいると金正恩は非常に笑顔になり、非常にメンタルが柔らかくなる、穏やかになるっていうんですね。예, 그래서 이제 현송월이와 이제 여정이가 이제는 이제 뭐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다 죽이고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권력이 현송월 뭐 라인도 있고 김여정이 라인도 있고 다 자기 사람들이 심어줬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현지 뭐 시찰 나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욕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공개 처형 안 되면 다행이고 수용소나 뭐 이런 데 쫓겨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밖에 나갈 때마다 고함 지르고 막 신명 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뭐 살 사람이 없겠다고 해서 이 김여정이와 현송월이가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짜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김주애를 옆에 데리고 다니게 되면 김정은이가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해지고 화를 안 내고 이제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정보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김주애랑 나갈 때 보면 김정은이 표정이 항상 웃거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막 이제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김정은이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화를 안 내고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김주애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저는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거라가 이제 김정은이도 최근에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 김주애를 또 떼놓고 있다가 바로 이제 엊그저께 다시 데리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김정은이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약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김주애가 이제 동원되지 않느냐. 왜냐하면もうここから金正恩もだいぶ粛清を重ねて、除去すべきものは除去した。で、当然今権力それぞれのポジションについている者たちの中で金与正の系列の者もいれば、ヒョン・ソンウォルなんて者たちもいる。ただ金正恩が一人で現地指導に出る。で、何か気に入らない頭にくることがあるとなると、そこに関わった者たちを処罰を下すわけですけれども、良ければ収容所行きで、悪いと処刑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続くものだから、このままでは自分たちのヒョン・ソンウォルやヨジョンがすると自分たちの系列の者たちもどんどん殺されてしまう。これを何と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中で出てきた案が、このヒョン・ソンウォル、金樹栄と一緒にいると、ジョンは常に心穏やかで笑顔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って、現地指導に金樹栄を帯同させれば、仮にそこで何か思いつくところがあって、苛立つことがあって、指摘することがあっても、そこに関わった者たちをすぐその場で処断しろ、殺せ、処力にしろということは、夫婦が乱発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を意図して、で、ヒョン・ソンウォルとヨジョンがそういう金樹栄をどんどん連れ回すように仕向けたという情報があって、それは相当やはり一理二理あるんだなと私自身も思っています。で、どうもそういう意図で金樹栄を自分につけさせたようだなということをどうも察したようで、
こ2ヶ月ほどはジュレをちょっと連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おとといまた何かどっかの指導で、ジュレを連れてきたとか出てきたぐらいで。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부모들은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험한 곳에 다니게 하지 않지요. 뭐 미사일 뭐 부대라든지 뭐 발사하는 장소라든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그 어린 딸을 그런 데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김정은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간부들이 김주애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있다.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まともな親であれば、幼い娘をですね、ミサイル発射の現場と相浜橋の危険の高いところに連れ出すということはしないはずであります。学校で勉強していなきゃいけない時期の娘を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盛んにするということは、まともな親ならしないはずでありますが、にもかかわらず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る、そういうことをさせるように仕向けたのはなぜかということで、実のところ、上軍のメンタルを安定させて、上軍の憤りによって犠牲になることが出ないようにという、周りの者たちの配慮を得たという話を聞いていて、温度の高いことなんだろうと推察しています。 현재 김정은에게는 이제 아들이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성월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제 김주애, 이설주가라는 아들, 그리고 려심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피아니스트가 이제 김정은의 애인, 이게 난 아들, 뭐 이렇게 3명이 아들, 딸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성월이가 왜 이렇게 북한의 권력의 중심에서 엄청난 파워를 누리고 있냐? 예를 들면 김정은에 참석하는 행사에서 현성월이 혼자서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과거에 김경희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이었던 김경희도 그렇게 공식 행사장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이제 북한의 핵 전략 뭐 잠수함을 이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잠수함 그 손받고 진수식을 하는데, 이게 그 영국의 그 여왕들이 하는 식으로 샴페인을 막 터뜨려 가지고 막 그런 이제 군함을 이제 진수식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그때 이설주도 안 나오고 김여정이도 안 나오고 김주애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현성월이었습니다. 현성월이가 가운데 메인으로 소개됐고 그 옆에 최선희 외무상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 터뜨린 여자는 최선희가 했는데 센터에는 현성월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김정은이가 현성월이가 나는 아들에게 바치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현성월이를 그 센터에 세워가지고 이 군함 전투 진수식을 할 때 그런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今金正恩には息子が3人いるという話があって、1人はトンソンとの間にできた息子で、2人目がそのリー・ソルチとの間にできた3人目がヨシンというピアニスト、これ金正恩の愛人なんですが、その間に出た息子を合わせて3人いるんだという話であって、この中でそのヒョン・ソンウルが今どういう扱いをされてどういう動き方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観察しますと、かなりそのちょっと異例だと見えます。異例だというのは、金正恩が出てくる公式の行事の場で、ヒョン・ソンウルがスマートフォンをいじっているという映像がたびたび出てくる。最近で言いますと、そんな最高尊厳をいただいた行事の時に、なんか自分の携帯電話をいじって何か見てるというような様子を晒す、大変不遜な様子であって、そんなことはですね、金正日の妹であった金正日でさえなかった。
それを表層部に入れていると。で、最近核戦力、核ミサイルを搭載する潜水艦の進水式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こで西側に倣ってシャンペーンを叩きつけて、進水式をやるっていう場面を演出しましたが、その場でシャンペーン叩きつける役は、チェ・ソニ外務大臣がや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真ん中に金正恩の隣、チェ・ソンヒ間に挟んで、ヒョン・ソンウルが真ん中に立ってたっていうんですね。で、この扱いはなぜなのだろうかというね。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이 여자들 관리하는 모습 장성택이가 관리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성택이와 김경희 간의 어떤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의 또 여자 관리, 여자들 총괄하는 것은 현성월이가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뭐 아들도 있고 여자 문제 관리하고 김정은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현성월이가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권력은 이제 김여정. そのようなそのに対する扱いを見ていると、おそらくそのヒョン・ソンウルが生んだ金正恩の息子も含めて、そういうヒョン・ソンウルを位置づけ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でかつて、金正日の女関係の管理はチャン・ソンテクがやりました。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たことがあって、チャン・ソンテクは、金正日の妹の金正日との折り合いも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んですが、現在、金正恩の女関係を管理しているのがヒョン・ソンウルである。で、そのヒョン・ソンウルは金正恩の息子も産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大変そのヒョン・ソンウルに対する信頼を、金正恩が厚い信頼を与えていて、それゆえにヒョン・ソンウルが実質的な権力行使を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見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이제 몸이 아프고 가끔 이제 수술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백 기간이 있을 때마다 김여정이가 이제 김정은 대신해 가지고 실제로 국정을 관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외부 언론에서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권력을 김여정이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도 이제 그 남매지간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서 만약 김정은이가 사망할 경우에 후계자가 이제 김여정이한테 이제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실제 권력을 김여정이가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김정은이가 가지게 됨으로써 김여정이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이제 카메라의 그 중심에 서지 않고 카메라 맨 끝에 앉고 있는데 그건 이제 김정은이가 김여정이를 밀어낸 게 아니고 김여정이가 스스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냥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내부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あともう一人妹の金与正ですが。 その金正恩が体の具合が思わしくなく手術も受けでそのために、表に出ない空白の期間があった、その間に金正恩をちゃんと勤務させて国会に当てて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で、外部と西側との見立てが金正恩に何かあったときには金正恩が権力を握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見立てを他に報じたがゆえに。 金与正自身が自分の身がそれではそういう見方にさらされたままでは危険であるという兄弟とは言いつつ、ジョンその後継者をめぐり、もしジョンが死んだ後、仮にその子供を後継者として立てたとしても、ヨジョンのかかしにな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疑念をジョンが抱いた場合に。
余剰に対してどういう扱いになるとかということを懸念した余剰自らがその公式の行事でなるべくそのカメラの写りが大きく映らないように一番端っこに自分自身身を置いて自分は今こういう扱いですよということを見せるようにしているのはこれは余剰自身が自ら進んで自分を守るためにやっていることでこういう情報を得ている。 예, 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중에서 이제 그 북한의 16호 화성 수용소와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과의 관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풍계리 길주에서 온 탈북자들 한 100명을 저희가 인터뷰를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쭉 해본 결과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작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이었다는 일관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풍계리 파견된 군인들, 또 기술자들이 이제 뭐 들주군에 나와서 밥도 얻어먹고 뭐 술도 사 먹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들 뭐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쭉 해본 결과 길주군에서 나온 탈북자 거의 100%가 이제 일관되게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이다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あと人権問題で言いますと、ファソン16号の強制収容に絡んで、このプンゲリの核実験場に隣接しているものですから、その関わり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今調べています。で、キルチュ軍から脱北してきた、その脱北者は100人ほどに今インタビューを進めていて、ほぼそれも終わりの段階なんですね。この人たちがしたことを聞きますと、そのトンネルの核実験場のトンネルの掘削工事等には政治犯が動員されているという話がいっぱい出てきます。でそれはトンネル方面の3部に投入された軍人とか技術者等が地元に出てきて結局も出てきてですね、当然その食料を出すとかもろもろ調達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中でそういう話がやり取りされている。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 거의 그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 마을, 정치범 마을이 분리돼가지고 그 정치범 마을에 설치된 뭐 보이부 감시망들 이런 이제 시스템 구조가 풍계리 핵실험장 구조와 이제 수용소 핵실험장 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衛星画像の分析でその核実験場と九州軍の生産省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そのところを探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核実験場を管理するそのシステムがですね、その収容所とほぼ類似していると、その保衛部の者たちが注文して周りに警戒線を立ててその監視所を設けているというその構造がですね、収容とほぼ類似していると。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용소 입구나 이런 그 중간 지점에 보이부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보이부 마을은 격리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범들의 마을이 시작이 되고 작업장은 이제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가 수용소의 그 보이부 마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관리자 마을이 따로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초소가 있고 작업장들이 분리가 돼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 숙소가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 마을과 작업자 마을을 분리시켜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작업자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政治の手法を見ますと、まず入り口、警戒の詰め所と当然ありますね。で最初にしつらえられているのが、保衛部等の管理者たちのまず区域というのがまずしっかりとしつらえられていて、そこを経由して初めてその収容者たちの村で作業所ごとの宿所等が設置されていると。でそのところにちゃんとその警備の詰め所等が設けられているという構造になってますが、プンゲリの核実験場を見ても同じなんですね。最初に入り口があり、警備の詰め所があり、でそこに幹事者たちの村がまず造成されていて、でそこを経由して初めてその実際に作業する人たちの宿舎、作業場で、そこにもまたその経緯の詰め所がある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て、でこれもしそのプンゲリの作業場で一般といいますか、ちゃんと選抜された世間から選抜された人たちが入るのであれば、そのような構造にする必要はなかったであろうと。幹事者たちのまず警備の詰め所を作り、次に幹事者たちの区域をまずしつらえて、それから中に入ってようやく作業に従事する人たちの宿舎、区域とのしつらえているというこの構造を見ますと、おそらくその政治安収所と同じような管理体制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그래서 이제 풍계리 핵실험 자체가 저는 이제 김정은을 집단 학살로 규정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을 고발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증거. 그래서 저는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과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대규모의 화성 수용소가 아닐까 하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でこの政治安収容所とプンゲリの地理的な近接性と、そこにその核実験場の被爆労働等に動員されている人たちが政治犯ではないのか、でまたその施設等の構造の類似性等もろもろを判断しますと、これはおそらくその人道犯罪の現場であろうと、そうした秘密を保持し、一旦そこに関わらせた場合に、外には解放できないという人たちをそこでそうした被爆労働に従事させながら消耗させていった、殺していったという人道犯罪の現場として、これはその ICC にも提訴すべき、ところ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촉진시키고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의 젊은 세대를 대규모로 이제 러시아, 중국, 뭐 기타 국가에 파견해가지고 외화벌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제재의 어떤 그 툴을 보게 되면 해외 노동자들을 이제 해외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해외 노동자들이 나오는 것만큼은 유엔 제재에 포함시키지 말고 더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 정보를 접하게 돼서 이게 이제 북한 내부에 어떤 구멍을 뚫고 체제 내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 뉴스에 나왔지만 중국의 화령 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막 수백 명이 그 관리자를 때려 죽이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그 중국에서 오는 해외 노동자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착취당하고
감옥처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도전을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무서운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저는 이제 하나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今金正恩はもう金に窮しているもんですから、あとどうやって金を手に入れるかというと、北朝鮮の若い人をロシアや中国に労働者として送り出して、それで外貨を稼ぐ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今、国連制裁がかかっていて、もう新たな労働者を受け入れてはならん、そうした国々ですね。で逆に今いる労働者を北朝鮮に送り返せというのが国連制裁なのでありますが、実のところその海外に出た北朝鮮労働者たちが金正恩にとっては大変なアキレス腱になりうるんだと。なぜならば海外の事情、情報に触れるということが一つ、外の自由にいささかないとも触れるということが一つで、外の情報を北朝鮮国内に持ち帰るという影響が一つで、最近皆さんもお聞き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中国に出ているファリョンというところに出ている北朝鮮労働者たちが賃金の未払い等に怒って暴動を起こして、管理者の中で北朝鮮側の管理者の中で死人が出るという事態に起きています。そうした外の影響に触れた人たちの変化、そうした外の影響に触れた人たちがまた北朝鮮に持ち帰る影響、それが金正恩にとって大変恐ろしいもの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を考慮いたしますと、確かに海外に送り出す北朝鮮労働者を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金正恩に外貨が渡るというところは腹が痛いところであります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の体制の変化をもたらす大変大きな触媒になりうるんだという例を考慮しますと、もっと国連制裁でですね、それをもうちょっと緩和して北朝鮮の海外労働者をいろんな国で受け入れて、でその受け入れた労働者が逃げ出したいならば逃げ出せるようにサポートする。で仮にそのまま働いて北朝鮮に戻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も、北朝鮮の変化を誘導しうると、その点を考慮して、その北朝鮮の労働者の受け入れ、に対しては制裁を緩和すべきで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そうした効用について国際社会が若干看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ところ、私は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하고 마무리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その他もろもろ北朝鮮の人権状況を改善するための案というものはあると思いますが、ひとまずここで皆さんからのご質問をお受けしたい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館長さん、お久しぶりです。佐伯です。お久しぶりです。どうも講演大変な結構な講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ろんな動きが今北で起こっていると聞いてます。でその中の一つにですね、反体制の動きが非常にもう広がっていると、全国各地に広がってて、金正恩に対する政権反対のビラ、あるいは横断幕が掲げられていると。でなおかついわゆる自由主義の政治団体による、政治団体が起きて反体制活動、それを主導していて、捕まって処刑されたかどうかまでは分からないんですが、そういう動きも起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その辺については事実かどうかお伺い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북한 전국 각지에서 관세제 동향이 있다.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그 중에는 적발돼가지고 그 행방 조정됐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동향이 여러 군데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일단 그 표면적으로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양강도 일대에서 이제 그 소위 그 북한의 그 당을 창건해가지고 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이제 98년도에 2019년도에 그 평양에서 그 허위 사령관 윤정민 사령관이 총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이제 그 허위 사령부 정치국장, 정치위원 김성도를 포함해서 한 10명이 채용됐고 허위 사령부 지도부가 한 100명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거기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그 대규모의 숙청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ヤンガンドで、学校の教員だった者たちがコアになって、新たな党を作って反対勢に防御したっていうものが摘発されたっていうような報道もありました。ただ近年で一番大きな衝撃を与えたものが2019年でありますが、金正恩を防衛する防衛司令部というのがあって、そこのトップ防衛司令官ユー・ジョンミンをはじめその幹部たち10人が処刑され、その防衛司令部の要員100人が入れ替えられたという大規模な粛清事件があった。それは金正恩の命を狙ってその防衛司令部の中にその GSP ですね、位置情報を追跡できるスマートフォンを忍び込ませて、それで金正恩がどこに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探れるようにしたっていうものが発覚して起きた事件です。그 보이 사령부 사건은 어떤 계기로 촉발돼가지고 그렇게 숫단 사람들이 전염된 거?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령부의 그 무역회사 동양무역이라고 있습니다. 동양무역. 동양무역의 그 회장 사장이 조경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경철이가 이제 그 허위 사령부나 이제 간부들에게 뇌물을 막 대규모로 보냈는데 그 사건이 촉발된 것은 동양무역회사의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에 나가 있던 자회사에서 중국 업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이제 공급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정보기관의 위장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휴대폰에서 이제 GPS 칩이 나왔다. 그래서 그 휴대폰이 김정은 경호부대에 보급이 되면서 김정은의 위치가 이제 확인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촉발돼가지고 김정은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고 이게 이제 뇌물 사건하고 연계돼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대규모의 총살, 숙청 사건으로 이제 번졌다고 이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どういうきっかけでそれが摘発されたの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この護衛司令部が持っているその貿易会社で、東洋無用だから東洋貿易というダミーの会社があるんですね。でこれが、マカオ、シンガポール、香港に子会社を持っているんですが、その子会社が中国のビジネスパートナーから、携帯電話を大挙仕入れた。で実はその中国の貿易会社っていうのが、アメリカの情報機関に包摂されていたようで、そこから仕入れた携帯電話に実は一つの GPS のチップが仕込まれていたってい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形で仕入れられた携帯電話が護衛司令部の方に配備されて、そのせいで金正恩の位置情報が外部に漏れていたと。それが発覚して、でこの取引に関わった者たちで、この貿易会社から賄賂をもらっていた幹部たちが退去を粛清され、人員たちが入れ替えられたという事件があります。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그 뭐 전단지를 받거나 또 이제 어떤 정보를 듣고 제대돼가지고 이제 반체제 선봉이 돼가지고 이제 반체제의 어떤 그런 파괴 행위를 하다가 촉발된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 나온 북한의 강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지역, 황해도 지역, 뭐 북한 전역에서 드래곤인들이 중심으로 된 반체제 이런 그 사건들이 고의원을 막 때리 죽이고 뭐 사회 안전을 때려 죽이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잡힌 사건보다 이제 안 잡힌 사건들도 많다. 이제 사건 미제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제 공안 기관이 반체제 세력을 이제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평양에서 분주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분주소장 대회. 분주소장 대회가 언제 열렸냐면 99년도에 한번 열렸고 두 번째는 이제 2012년도에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99년도에는 300만이 아사해가지고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때 그 분주소장 대회가 열렸고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일이가 사망한 다음 해 2012년도 1월달에 열렸는데 김정일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체제가 흔들리고 있던 그때 이제 분주소장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주소장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주소라는 곳은 파출소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북한의 최하위 말단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어떤 그 소장 대회를 이제 최근에 했다는 것은 과거에 북한 정권이 붕괴 조짐을 보였던 때 했던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분주소장 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북한의 어떤 밑바닥의 어떤 그런 미치한 상태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분주소장 대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軍人たちも、軍に行く時は長いわけですね。それで、38度線に近い、最前線の方に配置された者たちが、やはり各国から送り込まれているビラとかそういうのを非常に読むわけですね。で、電波も含めて外の情報に接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は。それで、その者たちが除隊した後に、関門道とかファンヘドのあたりで、かなりその反体制的な動きをして、それが摘発されるということがしばしば起きて、それが表沙汰になるのはごく一部であって、表沙汰になってないのがかなり多いんだということです。で、そうした社会の動揺を示す端的な例として、今年に入って、北朝鮮ですね、文中省庁大会っていうのを開催しました。これは警察の末端の派出所の所長たちを平壌に集めて、お前たち仕事よくしっかりやれという特例するそうした大会なんですが、これが開かれるっていうのはごく稀になりまして、前回は2012年の1月であった。それはもう金正日が2011年の12月に死んだ翌月に反対して、金正日が死んだことによる社会の動揺を抑えるために、そうした末端の警察の派出所の所長を平壌に集めて、しっかり仕事をやれと特例したっていうのが2012年にあって、でその前回にやったのが1999年なんですね。クラの興奮で大量餓死ができて、社会がガタガタだっていうタイミングで、また文中省所長大会というのをやった。それを今年2024年の4月にやってるわけでありますね。これを見ると、今、北朝鮮社会の末端まで大変揺らいでいて、それをなんとか取り締まるために、改めてまたそういうものを招集したのではないのか、一つのその北朝鮮体制の動揺の防止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と。皆さんもせっかくの機会ですから、何かご質問があれば。なければもう一問。この間ワールドカップアジア予選のですね、北朝鮮日本戦が突然中止になりましたね。でこれで北朝鮮は、いわゆる、負けのあれがついたんですが、この突然の中止っていうのは北朝鮮の社会情勢の動揺と関連しているん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私は見てるんですが、そこはいかがでしょう。지난번에 세계 축구 경기 대회 있었죠? 네.
원래 그 북한하고 평양,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북한 측이 그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질문과 사실상이 가능하기에는 북한 내부에 그런 내부 사정이 심하지 못했다. 내에 무슨 동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데 간소한 부분은 별로 없고. 그게 이제 뭐 일본에서 무슨 전염병이 돌았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파력은 뭐 크진 않는데 뭐 치명적인 뭐가 있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봤는데, 간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혹시 평양이라는 곳은 이제 뭐 스포츠 교류라고 하지만 그게 중앙당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중앙당 요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 김정은에게 옮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축구를 취소한 거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김여정이나 같이 그걸 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北朝鮮の内部の人が言うにはですね、当時日本で、伝染性の病気が流行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報道がなされて、それで北朝鮮の方で、金正恩に万が一の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判断で、取り消したと聞いています。そのスポーツ交流とは言っても、外国の人間が北朝鮮に入ってくるときには、それの監視対応に党中央の人間というのは必ず動員されて関わることになるんですね。で万が一その党中央の人間がそういう日本から持ち込まれた病気に感染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当然確率高くはなくても金正恩に影響し得るということが想定されるわけで、そういうことを憂慮して、ジョンウンとヨジョンが相談の上で、取り消した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はい、この際非常になかなか聞けない話ですので、遠慮なくちょっと質問をある方どうぞ。そちらいかがですか。分の絵館っていう、だから日本語で言うと「分と川」っていう映画が公開され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韓国であんまり報道はもちろんされ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ご存知すいません、ちょっと音声がちょっと聞き取りにくくて、もうちょっと前に来て話してください。パソコンに向かって話した方がいいです。パソコンで拾ってますね。今音いいですね。そうです。分の館、分の絵館っていう映画が公開される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ご存知なこととかはありますか？何の映画？憤怒の川。日本語に訳すと憤怒の川。怒りの川ってことですよね。っていう映画。それはどこの映画ですか？韓国ですか？韓国で、多分母の人の YouTube で見たんで、多分あんまりなんていうの、広報はされ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今月公開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脱北者の話ではなく北朝鮮の話っていうことで。憤怒の川。憤怒ですか。すいません、韓国語で。憤怒ってのは憤りっていう意味？そうそう。怒りの。憤怒。すいません。憤怒の川。憤怒の川。분노의 강。분노의 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今質問していただく話が分かんないけど、毎回聞い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분노의 강이라고 하는 북한을 대목으로 한 영화가 멀지 않아 한국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ちょっとまだ聞いたことがないって言ってますので。わかりました。すいません。ちょっとどのくらいの感じなのかをちょっと伺いたかっ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他にいらっしゃれば。なければですね、
大体時間、そろそろあと5、6分は大丈夫ですので、ご質問ある方、南部君。よろしいですか。遠慮なく。南部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もうちょっとこっち。南部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も、このコカン・チョルハンさんのお話の前の総会でもそういう話が出てですね、で今、チョルハンさんのお話の中にたくさん出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だいぶその北朝鮮の国内で動揺が広がっているので、国民の不満も高まっているというお話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話を聞くとですね、もしかしたら本当に今度こそ北朝鮮の今の体制というのはなんか崩れる方向に向か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期待を私なんかは持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辺カン・チョルパンさんはどのように、予想というか想像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通訳がね、ちょっと言葉を補いますよ。はい、どうぞ。要するにこの間を崩壊すると崩壊の盛んに言われたけど、これまで流れていってたんじゃないのかと。今また崩壊間近だ的な話をしてるけど、実際のところどうな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すか。すみません、孫さんがおっしゃるとおりです。はい。90년대 중립국 수급 이후에도 북한 멀지 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 사람들이 많이 회자했지 않습니까?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일 지금 후에도 그랬고, 그런데 계속 북한이 대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맞바닥에 좀 몰려 있는 것 같다. 붕괴가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추한 선수도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94년도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폭격을 막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폭격이 실패했는데 그때 그 핵기지를 폭격했더라면 저는 북한이 붕괴됐을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폭격을 해도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그게 첫 번째 붕괴를 막았던 붕괴가 안 되게 했던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일단その90年代以降、実のところ北朝鮮を崩壊させる機会、タイミングっていうのは折々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たびに韓国政府の誤った判断によってそれを逃して延命させてしまったと。一つにはその90年代、94年の核危機ですね。その時にクリントン政権は北朝鮮の4両の核基地その他を軍事的に攻撃しようとしました。でそれに対して金正恩さんが絶対なんだと、それはさせないと言って、立ちふさがって、防いだ。当時北朝鮮は仮に4両等を攻撃されたとしても、それを防ぐ手段は持ってませんでした。だからあの時にアメリカが軍事攻撃を仕掛けていれば、北朝鮮体制は崩壊させ得た。それを韓国の当時の政権の間違った判断によって生きながらさせてしまった。これが一つです。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권한의 행군 때 수백만이 가세했을 때 김대중 정권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때 북한이 붕괴됐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중국식의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쓸데없이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면서 붕괴를 막아준 게 그게 이제 약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내부의 면역력을 키우면서 어떤 북한 상황에 와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지독한 내부의 이 면역력이 그때 생겼다고 봅니다. 예. 第2には90年代後半の苦難の大量餓死の時に
当時の韓国の近代中政権が北朝鮮に対して大規模な人道支援を与えてしまったと。これで、あの当時の金正日の体制を生き延びさせてしまった。でもしそうした韓国からの大規模支援がなければ、おそらく崩壊した、あるいは少なくとも最低限の中国式の改革開放政策を取らざるを得なかったけれども、韓国の支援で息継ぎができることで、そうした苦難に陥ってもなんとか生きながらえる免疫力を北朝鮮が身につけてしまった。そうした住民の大量餓死が起きるような事態になっても、なんとかしのげるだけの基礎経験を与えてしま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또 뭐 했냐면 대북 심리전, 전단지 살포,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그 휴전선에서의 확성기 라디오, 확성기 방송, 대형 전광판 이런 것들 다 철거를 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의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문 청년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그걸 막는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이어졌고, 좌파 정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정권, 김씨 왕조를 지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자행하다 보니까 저 정권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もう一つ、近代中政権の時にやった、大きな過ちはですね、北朝鮮に対する心理戦をストップ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韓国から北朝鮮にビラを送り込んだり、あるいはラジオ放送を通じて情報を送り込んだり、あるいは最前線、休戦第一帯での核兵器を通じての軍人たちに対する放送、あとその掲示板ですね、電光掲示板での情報の送り込み、こうした北朝鮮の若い世代に対する情報戦をやめてしまった。それを近代中政権以降の韓国の左派政権、ムン・ジェインに至るまで、それを継続してしまったがために、北朝鮮のその若い世代の変化を抑制して、これがまた北朝鮮の体制を長らえさせる上で大きなテコ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핵실험을 만약 다시 하게 되면 대규모의 전단지 살포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만약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북한 정권에 무슨 뭐 대단한 뭐 압력이 될까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봐도 한국의 그 보수 정권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북한 정권에 압력을 줄까 그런 이제 착각을 하면서 그런 걸 시행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6차례까지 할 동안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를 한 번도 치르게 한 적이 없어요. その事情は実のところ、イ・ミョンバクのいわゆる保守政権とはあまり変わりがなくてですね、でカン・チョルワンさんはその当時の政権に対してこういうアイデアを提供したんだそうです。もし北朝鮮が核実験をやったら、これまで前の政権で止めていた北朝鮮に対するビラの送り込みだとか、そうしたラジオ放送の宣伝だとか、そうしたことを再開するぞと、こういう条件を突きつけろというアイデアを政権に対して申し入れしたんですが、当時の保守政権は果たしてそんなことをやったところで北朝鮮に対して抑止力になるのか、大した効果がある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非常に疑ってまして、そうした我々脱北者の意見というのは採用され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実のところ、イ・ミョンバク・パク・クネ政権においても、そういった北朝鮮に対する進展というのは実情は止まっておりました。だからその意味で、韓国の左右問わずに、そうしたその情報戦をおろそかにしてしまったがために、北朝鮮を流れさせたんだと。その点においては、韓国の保守政権も変わるところはなかったんだと。どれほど北朝鮮にとってそうした情報の流入が恐ろしいものであるのか、大きな効果をもたらす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韓国の政権は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사실 북한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 북한하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믿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미 망한 나라이긴 한데 그게 진짜 망하는 것은 북한 권력 체제가 붕괴된 곳이 이제 망하는 건데 이 악성 어떤 내성이 생겨가지고 김대중 때 지원하면서 악성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잘 망하지 않게 하는 이제 아주 악한 어떤 조항이 있어요. 북한 권력이 주민들 지도로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적으로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이제 암살하는 거죠. 암살. 누군가 총으로 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너무나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원한을 쌓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부에서 암살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 드론 무인기를 활용한 이제 김정은 집단 제거 이거를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뭐 어떤 큰 도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격을 가할 때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하는 그런 타격을 가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いずれにしてもこの90年代以降の歳月を通じて北朝鮮はその人民を抑え込んで北朝鮮の権力がですね実態上もう経済は底ですし民心も離れているけれども権力は人民を抑え込んでなんとかならえるという免疫体制を作ってしまったとでこの段になってあと方法は何があるんだ一つは金正恩の暗殺北朝鮮国内でこれは十分に可能性があると思うとなぜならば多くの軍人たちを殺して憤り恨みを買っているのでそうしたことが起きるということがあるしもう一つはアメリカがその無人機ドローンを使って、北朝鮮の指導部を除去してしまうといわゆる斬首作戦だがこれは北朝鮮が何か今後挑発を仕掛けてきたときにはそれを口実に北朝鮮に対してドローンによる斬首作戦を実行してしまう空気に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はい。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 원인의 건강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한 번에 이제 수술해가지고 온몸이 이제 쭉 살이 빠졌다가 그거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살이 쪄서 본래 몸무게보다 10kg 이상 더 쪄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김정은이가 이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가장 큰 희망, 기대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어느 날 자꾸 화를 내면서 폭발해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4대 세속으로 막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一番可能性というか期待をかけるのが、金正恩が急死するというシナリオであって、金正恩は健康状態が非常に良くなくてですね、高血圧、糖尿、高脂血症というのを発症していて、すばしかカテーテル、心臓カテーテルというので、一旦体重を落としたんですが、またリバウンドして、元の体重よりも10キロ増えているようだと。で、これは、してもおかしくはないだろうと。だからなんか感情のコントロールができずに憤りを発して、頭の血管が切れてバッと死ぬようなことが起きてくれればいいな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はい、館長蘭さん、大変長時間貴重な講演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最後にみんなで拍手して。本当にですね、なかなかよそでは聞けないですね、貴重な話でした。これまとめてまた軽めで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それではですね、もう時間が迫ってるんですが、最後に、今日稲川さんが守るためのに用意したですね、映像、5分だけまとめてこられてきましたので、実際は5分っていうかもっと長いものなんですけど、それをですねちょっとここでご披露いただいて今日の総会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僕らの会の目標というのは2つあって、大きく言うとね、細かく言えばいくつもあるけど、大きく言えば1つは人権政策上で拷問から強姦からとにかくあらゆる非道なことが行われている強制収容所の解体、もう一つは9万3000人の在日の帰国者、この人たちをその日本に帰りたいと、戻りたいという人を日本に戻す、この2つが、僕らの会の当初からの目標なんですね。で、私自身が学生時代にアメリカで特殊に反対とかそういう発想で運動されてからね、北朝鮮の人権問題に25歳の取り組んでるうちにね、アメリカにはね、帝国主義っていう顔と、もう一つ人権を尊重するっていうね、もう一つの顔をアメリカが持って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ね、だからアメリカ僕は一面的に批判するっていうところから卒業したんですよ、みんな。アメリカ政府の機関じゃなくて、アメリカ議会のものにできてる NED っていうね、その組織は、世界に民主主義っていうのを普及するね、そのために頑張っている団体なんですね。日本共産党なんですよね、私がね、一番なんていうか、問題だと、日本共産党が60年前の帰国事業ですか、あれの、一番熱心な政党だったんですよね。9万3000人たちを送ったね、特に尽力したその政党がね、その後のアフターケアを全然やってない。朝鮮労働党と日本共産党っていうのは、1967年の8年ぐらい、蜜月時代。で、宮本賢治が2回ぐらい去年に行ってるんですよ。1971年、2年、3年、4年で、その頃にひどいことを人がやるわけですよ。重大原則なんて、その時作られるね、1974年にね、主体思想ですよね、実践の重大原則って。それをね、我々は知らないでね、過ごしちゃうんですよ。韓国のキム・ジハを作れとかね、なんかそっちの方に関心を向けてたんでね、北がひどいことをしてるっていうことを我々知るのは1993年8月22日、中野のアニベアさんのね、その時にね、中野の始まりの息子たち3人とかね、っていう話を初めて聞いてね、びっくりしてで、それで谷川徹さんも呼ばれてたんですけど、北は軍事が優先する、核武装が優先する国家を目指しているので、そういうことばっかりが進んでいる。早く日本国籍、あるいは日本国籍じゃない、その歴史に関係している場合は、一緒にね、そうしたら里帰りができるようなね、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そういう頑張ったにもかかわらずね、いまだにもうびくともしないっていうか。60、70前後の人たちがね、取り組むんですよ、帰国運動にね。だから在日のそういう年配の男性たちっていうのは、まとまりが悪くてね、うまくいかなかったらしいんですよ。それをパクスタンさんが見てて、これ日本人にやらせよと、朝鮮問題に関心のある日本人に、それで
日本人がね、4、5人ね、声かけられて、でそこに高柳敏夫さんも参加してました、谷川徹さんも、で私も。でそれがまんまと成功したんですよね。で我々が強制収容所があるということを初めて知ってね、びっくりしてね、それで守る会が翌年2月20日にスタートするんですけどね、その頃朝鮮総理まだ勢いがあってね、襲撃を受けたりしたから来たんですけど。稲川さん、プロモーション映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はこれで終わりにします。